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원격 시간이죠. 2021학년도 3월 고위학력 평가 기출 문제 짝수 번호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복소수 관련된 문제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실수끼리, 허수끼리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서로 같다 같다 풀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전개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i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i가 없는 부분은 얘고, 없는 부분이 얘고, 있는 부분이 얘잖아, 맞죠? 그리고 우변을 보면 1 플러스 2i니까 결국은 얘들 둘이 똑같고 얘들 둘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3x 플러스 2y는 1이 되고 그다음에 y는 2가 되기 때문에 y2를 적당히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x 값도 나오게 됩니다. x 얼마 나오지? 이제 마이너스 1 나와서 결국 더한 값은 1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4번은 순열도 나오고 조합도 나오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아직 조합 진도를 나가지 않았지만 조합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뭐 괜찮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0p3 계산하는 방법은 10명 중에 3명 뽑는 거니까 10, 9, 8에서 숫자 3개 곱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n은 그대로 써주고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얘들아 이거 미리 봐도 괜찮아. 얘는 10p3에다가 19, 8 그대로 맞고 그 다음에 밑에 나눠줄 거예요. 뭘 나눠줄 거냐면 요 3만큼 3, 2, 1만큼 나눠줄 거야. 그래서 요거 미리 알고 있으면 다음 시간에 우리 원격 끝나고 왔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언급을 했고요.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약분할 것 좀 약분하시면 요렇게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면 1은 6분의 n이 되어서 6분의 n이 1이 되려면 n 값이 6이 되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n은 6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은 곱셈 공식 이제 풀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얘는 요 공식을 알고 계셨어야 했죠.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a-b는 2였으니까 여기 2 집어넣고 여기 3분의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얘는 2를 집어넣으니까 2의 세제곱 그 다음 3 곱하기 ab는 3분의 1 그 다음에 a-b는 2였으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8과 2를 더했을 때 정답 10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8번부터 해서 이제 조금 문제 같은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8번은 보시면 원방 정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켰더니 뭐 어떤 방정식이랑 똑같다라는 문제예요.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일 때는 x 대신에 x 플러스 4를 대입해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랑 비슷하게 생각해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2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색깔 너무 연하니까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얘 대신에 x 플러스 4를 대입하면 이 값이 이렇게 변하겠지. 맞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y-2를 집어넣으면 이 전체가 얼마가 돼? 그치? y 플러스 2가 되겠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은 왼쪽으로 또 넘겨줘야 얘랑 일치할 수 있으니까 10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를 전개하면 세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를 전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개를 쭉 해주시면 뭐 16, 4y 아이고 플러스 4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얘를 제대로 정리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써먹었고 그 다음에 8x 4y 마지막에 얼마 나오노? 10 이렇게 되니까 결국 A값, B값, C값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8 더하기 4 더하기 10 해주면 정답은 22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행이동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저희 10번에 이어서 원방정식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에 직선이 원에 접할 때 양수의 아래값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그림 그리는 습관 들이면 되게 좋아요. 이거 별건 아니지만 직선이랑 원이 접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여러분 특징을 한번 알 수 있는데 파란색을 바꿔서 여기 중심이 있다고 치면 중심 몇 콤마 몇이야 지금? 그치 1,0이지. 이 1,0이란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얘가 반지름이지. 반지름 R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랑 얘랑 수직으로 만난다까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풀 수 있죠. 지난번에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거리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이 1,0부터 얘까지의 거리니까 일단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 해주면
분모가 되고 루트 씌워서 그 다음에 절대값 한 다음에 요 x 자리에 1, y 자리에 0 집어넣으면 돼요. 1,0이니까. 그래서 1,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0 더하기 5가 되어서 이때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여러분 r은 루트 5분의 6이 나오니까 유리화해서 마저 5분의 6 루트 5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거리 공식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지금 좌표 평면에 점 3개가 있어. 점 3개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AC랑 BC랑 거리가 같대. 그 다음에 AB의 무게중심이 Y축에 있대.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대.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A와 C까지의 거리랑 B와 C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했어. 거리 구할 땐 보통 루트를 많이 씌우는데 우리가 루트는 어차피 벗길 거니까 제곱끼리 서로 같다고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A랑 C까지의 거리는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하면 돼.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B 빼기 0이니까 B의 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얘는 AC의 길이가 되겠지. AC의 길이.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BC도 마찬가지로 지우고 BC는 서로 빼주면 되겠지. B에서 C 이렇게 빼주면 되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B-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BC의 길이가 되니까 얘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 무게중심이 Y축에 있다고 했는데 무게중심이더라.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렇지.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3개 다 더해서 사실 이거 다 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무게중심을 처음 배웠다고 생각하고 얘는 3분의 한 다음에 x끼리 다 더해주면 돼. 이거 싹 다 더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y끼리 더해주시면 얘는 4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잖아. 이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다라고 했어. 얘들아 y축 위에 어떤 점이 있으면 어떤 좌표가 0이라는 거지? 이거 x좌표, y좌표 생각해보면 y축 위에 있으면 특징들이 어때? x좌표가 0이라는 거지. x좌표가 0이라는 걸 의미하잖아. 따라서 이 값이 그냥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저게 0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 가능해? 그렇지.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그냥 0이라는 거죠. a 값이 2라는 얘기가 되겠고 a는 2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b 값도 구할 수가 있어. 요거 대입해 주시면 b값 구할 수 있는데 대입해 보자. 대입해 보면 얘는 4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b제곱은 4 더하기 b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얘를 계산해 주면 여러분 마이너스 8b 플러스 4가 0이 되면서 b제곱 사라지죠. 그러면서 b값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랑 b랑 더해주시면 정답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의 매번마다 명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세 번째 줄이 중요하지. P가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얘들아 그럼 이거 습관적으로 이제 어떤 집합이 더 커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죠. 잘 보면 P도 등장하고 낙Q도 등장하잖아. 그럼 일단 얘를 낙Q로 바꿔주는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낙Q로 바꿔주는 건데 이 낙Q는 생각해보면 이 부등식의 반대죠.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P가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이 더 크다는 거지. P가 충분 조건이니까 그렇지 낙Q가 더 큰 집합인 거죠. 그래서 낙Q가 충분 이제 필요 조건이 되려면 얘는 Q 여집합이 더 큰 집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Q 여집합이 더 커야 되는구나, 즉 얘가 더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식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세 번째 이제 P를 정리해 주시면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x 값이 마이너스 2랑 6이 되기 때문에 이 P라는 집합을 계산해 보면 원소가 두 개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랑 6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Q라는 집합 I를 생각해 보면 얘는 지금 이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마이너스 K에서 K 사이가 되면 될 것 같아. 양변에 3을 더해주면 3 마이너스 K 3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지. 그러면 이 Q라는 집합은 왠지 얘들의 모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얘들아 그러면 얘가 더 커야 되잖아. 이게 지금 Q, not Q죠. Q. 얘가 더 큰 집합이 돼야 돼. 더 커야.
그러면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낙Q라는 집합은 3-K에서 3 플러스 K 사이에 있는 이만큼의 부분이 되겠지. 이만큼이 전부 다 Q 여집합이 될 건데 Q 여집합이 더 커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마이너스 2랑 6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2랑 6이 여기 쏙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풀 수 있는 이제 부등식이 뭐냐면 얘랑 비교를 했을 때 3-K보다는 마이너스 2가 더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6보다는 3 플러스 K가 더 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켜 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부등식 풀어보세요. 결국은 이거 풀어보면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서 이때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5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명제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알아봤고요. 저희 16번 하고 22번까지 하고 20번만 놔두고 뒷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얘들아 쫄지만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프 안 그려도 되는 문제고 여러분. 자, 좌표 평면에서 이 유리함수가 있어요. 유리함수가 있는데 유리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대.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유리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 했어. 얘들 그럼 A 좌표를 잘 생각해보면 x축과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아. 그 한 12번쯤에 무게중심이 y축에 있을 때라고 했을 때 x좌표가 0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다 하면 y좌표가 0인 걸 의미해. y좌표가 0인 걸 의미하고 b라는 점은 결국 y축에서 만나니까 x좌표가 0이겠지. x좌표가 0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점을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a라는 점은 y좌표가 0이니까 y에다 0을 대입하는 거야. y는 0 대입. y는 0 대입하면 0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면서 x값을 구하려면 1을 일단 넘겨야 되지. 넘겨주고 양변에 x-2를 곱해주면 이런 식이 완성되면서 x라는 점은 결국 2-k가 된다. 즉 a라는 점은 2-k, 0이 되겠지. 이거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점은 x좌표가 0이니까 x에 0을 대입하는 거라. x에 0을 대입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니까 결국은 이 y좌표가 나왔네. 그래서 0,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a좌표랑 b좌표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적어놓고 우리 불필요한 내용들은 좀 지우고 다음 단계로 진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a좌표, b좌표 구했고 이제 여기까지 했잖아, 맞지? 여기까지 했고 이 곡선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뭐 C라고 하자 했는데 점근선이 지금 보면 X는 2랑 Y는 1이잖아, 맞죠? 이거 두 개 보면 알 수 있잖아. 얘의 교점을 C라고 한다 했기 때문에 C라는 점도 구할 수 있어. C는 2,1인 거라 여기 추가해서 좀 더 적어 놓을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였던 거야.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상수 C의 뭐 K 값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여러분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어때야 돼?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ABC가 뭐가 먼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직선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얘들아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AC의 기울기나 BC의 기울기나 서로 같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 거고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죠. 그래서 x 증가량, y 증가량 천천히 한번 구해볼 건데 A랑 C의 기울기니까 여기다 이제 구해볼 거야. 여기에서 이거 뺄 거예요. 그러면은 2에서 2-k를 뺄 거고 얘들아 C에서 빼기 시작했으면 Y도 C에서 빼기 시작해야 돼. 1에서 0을 빼는 거지. 1에서 0 빼는 거. 이렇게 하면 AC의 기울기가 나오고 BC의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구해봅시다. 얘도 2에서 0을 뺄 거야. 그러면은 2 빼기 0.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얘를 뺄 거니까 1에서 이 지저분한 놈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얘를 정리해주면 얘들아 정리는 이거 여러분 안 하겠지만 제가 할게요. K분의 1은 4분의 K가 되어서 K값 두 개 나온단 말이지. K제곱은 4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K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말해주고 있어. 문제를 눈을 뜨고 잘 보시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K값이 마이너스 2구나. 정답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0번 약간 사뿐하게 지려밟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넘기고요. 22번 보도록 할게요. 22번은 우리 기출문제도 나왔던 거야. 여기 오타가 있을까? 3점.
기출문제에 뭐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x-2면 여기다가 x에 2 대입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x에 2 대입하시면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8 더하기 4 빼기 4는 그렇지 약분돼서 8 정답이 되겠고,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외우기 싫다 하시면 나누기를 직접 하셔도 괜찮습니다. 얘를 x-2로 나누게 하시면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빼줘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을 거예요. 3x 해주면 기왕 하기로 한 거 할까? 6x 4x고 여기다가 4라고 집어넣으시면 4x-8이니까 빼주면 8 이렇게 해서 나머지 8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식 외우는 거 싫어한다 하시면 이렇게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뒷장 잠깐 보고 올게요. 자, 뒷장에 있는 왼쪽 문제 보고 약간 토한 거 아니죠? 이거 조금 이따 볼 거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합 문제이긴 한데요. 자, 24번으로 가셔서 우리 요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해요. 일렬로 나열했을 때 이웃하는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 7개의 문자 치열업이라고 읽죠. 얘를 일렬로 나열할 때 2개의 문자 이가 서로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얘들아, 이웃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 얘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중요하죠. 이거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하나로 취급을 해서 이제 배열을 한번 해볼 건데, 얘를 하나로 취급하면 글자가 몇 개가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6개를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6개를 나열할 거니까 얘는 6팩토리얼이 되겠지. 6팩이라고 있는 거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묶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요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였잖아. 근데 똑같은 걸 묶었을 때는 자리 바꿀 필요가 없어. 자리 안 바꿔도 돼. 이런 거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 안 나실까봐. 자리 안 바꿔도 되니까 얘는 1이 아니라 2가 아니라 1을 곱해도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720이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6번으로 갈게요. 이때부터 좀 고달파지는 감. 자, 26번에 보시면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요. 얘들아, 일단 3차 방정식이 나오고 인수분해가 하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먼저 해볼 건데, 요거 얘들아 인수분해하는 방법 많이 까먹은 것 같아. 조립제법 하시면 되거든요.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0 되는 값 찾으면 되고, 내가 x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니까 0이 되더라는 거야.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면서 a 없어지고 1, 4랑 5랑 더해서 없어지죠. 그래서 1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서 조립제법 이용하시면 이 인수분해가 금방 가능하답니다. 인수분해를 여러분 조립제법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셔도 되고, 인수분해를 해본 결과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여기다 적을게요. x-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는 거야. 이거 좀 지울게요. 인수분해 흔적들. 인수분해를 다 해놓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거지. 자, 인수분해 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어. 얘들아, 그러면 지금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총 3개가 나오겠지. 이 근이 뭐가 있냐면, 하나는 x는 1은 확실하게 있을 거고, 여기에서 알파가 나올 거고 베타가 나올 거잖아, 맞지? 그러면 1이랑 알파랑 베타가 있을 때 실근이 2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3개인데 분명히 맞죠? 3개인데 실근이 2개이려면 어쨌든 1개 이상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실근 1개 허근 가지는 경우 하나도 없죠. 실근이랑 허근이랑 동시에 가질 수는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다 실근이어야 돼. 실근이어야 하고, 이 3개 중에 3개인데 답이 2개 나오려면 하나씩 중복이 돼야 돼. 첫 번째 경우는 얘랑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1이랑 알파랑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알파랑 베타랑 서로 같을 수도 있는 거야. 단 1은 되면 안 되겠지. 1 아닌 상태에서 알파랑 베타랑 같을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한 상태에서 우리 2가지 경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번 경우를 먼저 해볼 거야. x는 1이라는 실근을 먼저 가지고 알파랑 베타는 서로 같은 경우인 거야. 대신 얘는 1이 아닌 중근인 경우여야 되겠지. 이렇게 가지는 경우가 첫 번째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이랑 알파랑 똑같을 수도 있어. 1이랑 베타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x는 1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 알파도 1인 거야.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지. 둘이 똑같고, 베타는 1이 아닌
실근이면 참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1 한 개 가지고 1 아닌 거 가지니까 실근 2개 나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계속 지나갈게요. 1번 경우는 x는 1이고 알파랑 베타랑 서로 같아야 된대. 얘들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같으려면 결국 판별식이 0이어야겠죠. 그래서 d를 한번 계산해보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4가 나오면 되겠네.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에는 얘랑 얘랑 서로 같다고 했잖아. 그럼 알파는 1이라는 식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에다가 1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을 대입해주면 얘는 1 빼기 4 플러스 a는 0이 나오면서 a 값이 3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3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이라고 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니까 이거 인수분해해보면 x는 1이랑 3 나오죠. 그러면 지금 세근이 1, 1, 3 되어서 실근 2개 되는 거 맞아? 2개 똑같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조건도 이렇게 되면 만족할 수 있겠네.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a 값이 지금 첫 번째 경우에서는 4가 나오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3이 나오니까 이때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2개 더해주면 답이 7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18번 이 화면에 너무 꽉 찬다 그죠? 어렵진 않은데 조합 문제이고요. 여러분 아직 조합을 안 배웠으니까 이제 조합을 아직 안 배운 학생들은 가볍게 넘기고 내가 조합을 그래도 맛본 적 있다 하시면 일단 가볍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친구들은 조합 수업 듣고 여기 있는 거 찾아서 마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격 끝나고 나서. 자, 일단 어느 학교에서는 확통, 미적, 기하의 수학 과목 3개랑 물화생지 2 과목에 과학 과목 4개를 교육과정 운영한다. 말도 길어요. 그죠? 두 학생 AB가 7개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과목을 선택하려고 한다 합니다. 일단 AB는 지금 잘 보면 수학은 무조건 하나 선택해야 된대. 수학 문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수학 과목을 무조건 하나는 포함하고 3개를 선택해야 된다 했거든. 그리고 A랑 B랑 지금 과목을 다 골라놓고 나니까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수가 1개 더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얘가 열심히 풀어놨고 중간에 빈칸을 뚫어놨으니까 알아서 맞춰봐라 이런 문제예요. 얘들아 그러면 일단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잘 보면 일치하는 과목의 수가 1개잖아. 1개는 겹치는데 그 겹치는 과목이 수학이냐 과학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풀이 과정을 보면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일 때랑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일 때로 나눠서 풀이가 나눠지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요 뜻은 이해가 가세요? 수학이랑 겹칠 때랑 과학이 겹칠 때로 지금 나눠지는 것인데 수학이 겹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수학이 겹치면 A랑 B랑 수학이 공통이야. 자 그러면 어떤 과목을 겹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어떤 과목이 겹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3개의 수학 과목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 나올 거야. 3개 하나 겹쳐. 그치? 그 다음에 수학은 겹쳤는데 나머지 2과목을 모르잖아. 맞지? 자 그럼 일단 수학은 선택했으니까 7과목 중에 1과목은 빠졌고 그죠? 나머지 6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각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6과목 중에서 A가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4개의 과목 중에서 B가 2개를 선택하는 과목이니까 그대로 읽는 그대로 문제를 적어주면 돼.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했으니까 6C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과목 중에서 B가 2개를 선택하는 과목이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가에 들어갈 말은 얘인 거야. 6C2 곱하기 4C2 6C2 곱하기 4C2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아까 전에 구했던 3C1까지 곱해주면 3 곱하기 가다라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6C2 곱하기 4C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까지 구했기 때문에 가 부분을 일단 쫙 지우고 나 부분 설명하기 위해서 왼쪽을 좀 덮어버릴게요. 좀 극단적으로 덮어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여튼 요거를 가지고 칠판처럼 좀 쓰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에서는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들아 일단 A라는 인간이 있고 B라는 인간이 있을 때 과학이 공통이야. 과학이 공통인 거지.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일단 얘가 하나를 과학을 선택했어. 과학은 이미 선택했거든. 겹쳐 2개가 겹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과목을 더 선택해야 되는데 얘가 수학이랑 과학을 선택해서 수과과 하는 경우가 하나 있지. 그리고 얘도 수과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
왜 4라고 적었을까? 수과과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수과 이렇게 선택한 애가 있어. 수과 선택하고 B는 그래도 수과 이렇게 선택한 경우가 있을 거야. 내가 만약에 세 번째 경우로 A도 수수, B도 수수인 경우가 가능할까? 안 되지. 지금 수학이 세 과목이니까 결국 두 과목씩 선택하면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밖에 없어. 뭐 가능하다면 얘가 수수, 얘가 수과니까 A가 수과고 뭐 B가 수수인 경우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경우에서 A가 수학을 먼저 선택할 수 있죠. A가 수학을 선택하는 경우는 수학이 지금 세 과목 있으니까 A가 수학 선택하는 경우는 3C1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과학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는 과학은 지금 이미 한 개를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세 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A가 과학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C1이 될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고 B한테 선택 기회를 넘길게. 이번에 B가 수학을 선택하는 경우는 A랑 겹치면 안 되지. 우리는 과학만 겹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A가 수학 선택한 거 한 개 빼고 두 과목 중에 한 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B가 과학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그렇지, B가 지금 공통인 거 하나 골랐고 이제 A가 과학 고른 거 빼니까 두 과목 남았죠. 그래서 2C1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주면 첫 번째 경우가 완성이 되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게 가능하겠지. 일단 A인 경우를 먼저 계산을 해서 A, B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두 개를 곱해줄 거야. 제일 먼저 A는 수수를 선택하고 싶어. 이 경우에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B는 수학을 또 선택하죠. 근데 A가 수수를 선택했어. 예를 들어 확통이랑 미적을 선택하면 얘가 할 수 있는 경우는 기하밖에 없죠. 그래서 B는 결국은 수학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또 과학을 선택하는 거니까 과학 선택하는 경우는 공통인 과학 하나 빼고 나머지 세 개 중에 3C1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수수를 골랐는지 몰라, 맞지? 그래서 A, B 자리 바꾸는 경우 두 가지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얘들아 각각의 경우에서 계산할 수 있겠고, 지금 첫 번째 경우에서 계산한 결과가 얘인 거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 요구하는 게 나였던 거거든. 나 경우로 계산해 주시면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18가지 되겠지? 따라서 이렇게 수학 과목 두 개를 선택하고 한 사람은 수과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18가지가 되어서 나는 18이 되겠고, 지금 가는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6, 5, 30에 15 곱하기 4, 3, 2, 1 6이니까 90이죠. 따라서 가나에 알맞은 수를 PQ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더해주면 이라고 했으니까 정답 108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는 집합 문제고요. 여러분 집합을 잘 하셔야 나중에 뭐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나 이런 문제를 풀 때 응용이 돼서 나올 때 조금 덜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 문제는 항상 연습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가 조건부터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 조건에 보면 A 집합이 나와 있고 뒤에 있는 집합이 좀 더럽지. 그래서 얘를 좀 예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는 1, 2, 4다 라고 만들 수 있겠고,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 맞지? 우리가 전체 집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 수 있을 것이고, 첫 번째 얘를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잖아.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이 주어졌을 때 두 개를 한번 교집합해보는 거라. 두 개 교집합. 두 개 교집합을 해보는 이유는 뭐 합집합도 해보고 교집합도 해보고 하면서 다른 힌트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 교집합을 해주시면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이 교집합, 여집합 보시면 바꿀 수 있는 게 있죠. 얘는 A 차집합, A 교집합 B로 바꿀 수 있으면서, 얘들아 이거 그림 한번 잘 생각해봐. A에서 A 교집합 B를 빼주면 요만큼만 남지. 이거 뭐야? 그치, A 차집합 B죠. 그래서 A차 집합 B가 결국은 두 개의 교집합이랑 같다는 거야. 두 개 중에 겹치는 거 누구 있어? 그렇지, 4가 겹치잖아, 맞죠? 그래서 A차 집합 B가 4라는 정보까지 알아낸 거예요. 그럼 얘들아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여기다 적을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4는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4는 여기 있고 3, 5는 지금 저기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 있겠구나 라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하나 더 알아낼 수 있는데 지금 교집합이 3이랑 5잖아, 맞지? A교집합 B가 3이랑 5인데 A교집합 B의 여집합, 아까 전에 가족권에 있던 얘 있잖아, 얘가 지금 1, 2, 4라고 했거든. 그러면 교집합인 거랑 교집합 아닌 거랑 지금 정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도 알 수 있어. 전체 집합은 1, 2, 3, 4, 5구나 라는 기가 막힌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조건을 넘어가 볼게요. 나 조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좀 지웠고 나 조건을 천천히 읽어볼 건데, 나 조건은 X라는 집합이 새로 등장해. 이 X라는 집합은 전체 집합 중에 속해 있는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얘는 원소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X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I는 1, 2, 3, 4, 5 중에 하나면서 원소 개수가 한 개니까 1인 거, 2인 거, 3, 4, 뭐 이런 집합들이 가능하겠지. 얘를 만족하는 모든 집합들을 다 모아봤어. 일단 첫 번째 줄 읽었지. 그랬을 때 얘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이다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줄까지 읽었을 땐 요거밖에 몰랐으니까 얘를 한번 분석해 볼 거거든. 얘는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 A 합집합 X, 차집합 B니까 얘를 좀 바꿔보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보통 차집합을 바꾸는 기술은 얘죠.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바꾸잖아. 그런 다음에 얘를 분배 법칙을 쓰는 거야. 분배해서 얘 나눠주고 얘 나눠주시면 A교 B여, 그 다음 합집합, 그 다음에 X 교집합, P 여집합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얘는 알고 있어, 얘들아. 얘는 A 차집합 B잖아. 그럼 결국 얘는 4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뭐 굳이 바꿔주면 X 차집합 B가 되는 거라. 근데 얘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래. 원소 개수 한 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얘랑 얘랑 합집합을 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려면 X 차집합 B가 뭐가 돼야 될까? 그러니까 둘 다 4, 4로 겹쳐도 원소 개수 한 개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혹은 여러분 4 말고 그냥 공집합이어버리면 4랑 공집합의 합집합도 하나죠. 그래서 공집합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나 조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진짜 중요하고 여러분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죠. X 차집합 B가 4밖에 없거나 혹은 공집합이거나 가능하다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을 정리한 거야. 자, 근데 X라는 집합 모두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 조건이 하나씩 따져보면서 B라는 집합이 뭐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잘 보면 일단 4라는 집합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건데, X에서 B를 뺐을 때, 차집합이 빼는 거죠. 뺐을 때 4만 만들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4가 되도록 하려면 잘 봐. X는 이미 4가 있어. 근데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을 쳐다보면 4는 지금 바깥에 있지. 그래서 X에서 B라는 집합을 뺐을 때 4가 빠질 수가 없어. 따라서 요거는 가능한 거야.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4만 남는지 아니면 공집합만 남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이랑 5가 지금 교집합 안에 있잖아. 그 다음 얘를 한번 보는 거야. 3이라는 집합이 있으니까 3에서 B라는 집합을 빼면 공집합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지. 왜냐면 B라는 집합을 잘 보면 3이랑 5는 무조건 가지고 있거든. 딴 건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에서 3 들어있는 것 중에 더 큰 집합을 빼주면 공집합 되죠. 만족하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5를 집어넣어도 가능하지. 5를 집어넣어도 5에서 5보다 더 큰 집합을 빼는 거니까 공집합이 가능해. 맞죠? 그럼 이제부터 얘를 한번 주시해야 되는데 얘를 살짝 지우고 X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뺐을 때 공집합을 만들려고 한다. X라는 집합이 만약에 1이라고 생각해보자. 1에서 B를 뺐을 때 공집합이 되려면 4가 남을 순 없죠. 공집합이 되려면 결국 B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1이 들어가 있어야 1에서 1보다 큰 집합을 빼서 공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얘를 만족하려면 B는 반드시 1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 1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라는 이 집합에서 B를 뺐을 때 공집합이 되려면 2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뺐을 때 공집합이 가능하죠. 따라서 B도 지금 2를 가지고 있어야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야. 따라서 B라는 집합이 가능한 것은 3, 5뿐만 아니라 1이랑 2도 가능한 거지. 그래서 B 집합이 될 수 있는 거는 3, 5뿐만 아니라 1, 2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를 만족하는 모든 B의 원소의 합은 1, 2, 3, 5를 다 더한 거죠. 1, 2, 3, 5를 다 더한 거니까 정답
11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되게 만만하지 않아요. 과조건 가지고 교집합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이 나조건을 정리해서 하나씩 대조해보는 것도 어려워요. 2번, 3번 풀어보시면서 자기 걸로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 남았어요. 그죠? 이거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 3개가 나오고 함수가 2개 나오니까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x는 1, 2, 3, 4가 있어. 1, 2, 3, 4가 있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것인데 y는 2, 3, 4, 5고 이 함수는 지금 f가 1대1 대응이래. 그래서 1대1이라고 좀 적어 놓을게요. 1대1. 이 함수는 f 적어 놓고 다시 y에서 z로 간 함수가 있는데 이 z는 지금 3, 4, 5죠. 3, 4, 5고 이 함수는 g다라고 표현해 놨어. 이때 이 함수들이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 함수 f는 1대1이다 라고 내가 적어놨지. 그냥 간을 써먹었고 나 조건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 x교집합 y에 있는 원소가 있을 때 이 원소에다가 g를 대응시킨 거랑 f를 대응시킨 거랑 서로 빼면 1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 이거 보면 약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잖아. 일단 침착하게 우리 x교집합 y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xy 교집합 누가 있어? 2, 3, 4 겹치지? 2, 3, 4 겹쳐서 2, 3, 4 중에 하나를 대응시켰을 때 뭐 예를 들어서 2를 대응시키면 G2 빼기 F2는 1이다를 만족한다는 거지. 뭐 G3 빼기 F3도 1이고 G4 빼기 F4도 1이다라는 거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잘 보면 gx라는 함수를 잘 보면 x를 대응시킨 거 x에다가 g를 대응시킨 함수를 잘 보면 결과가 3, 4, 5죠. 그럼 gx가 될 수 있는 숫자의 후보는 3에서 5 사이란 말이야. 3에서 5 사이인데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fx가 어떤 범위인지를 알아야 돼요. fx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gx는 1 더하기 fx지. 그럼 얘가 3에서 5 사이라면 얘는 어디서 어디 사이인 거야? 2에서 4 사이지.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gx의 범위로부터 fx의 범위를 추측해냈는데 x가 2, 3, 4 중에 하나면 x를 f에 대응시킬 때도 2, 3, 4 중에 하나라는 거야. 즉, 이 말인 즉슨 색깔을 살짝 바꿔서 2, 3, 4를 대응시키면 2, 3, 4 중에 하나가 대응되는 거야. 이렇게 뭉텅이로. 그 말인 즉슨 얘들아 딱 하나는 정해졌다는 걸 의미하지. F1은 5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머지 다 지우고 생각해 볼게. 필기하셨죠 이거? 니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다른 것도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 F1이 5구나 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얘를 역함수 시켜보면 F 역함수 5는 1이지. 따라서 니은을 보시면 F 역함수 5가 1인데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틀렸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죠. 요거를 안 상태에서 저희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면 기억은 지금 합성함수의 치역을 묻고 있죠. 기억은 얘를 좀 정리해보면 얘의 치역을 묻는 거잖아. 이것의 치역을 묻는 것인데 fx라는 값을 잘 보면 x에다가 f를 대응시킨 값이지. 근데 x는 지금 f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니까 치역이 2, 3, 4, 5란 말이야. 여기에 2, 3, 4, 5를 다 넣은 값의 치역을 묻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함수의 치역이랑 그냥 g 함수의 치역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묻고 있는 거는 g 함수의 치역이 z랑 같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f라는 값은 다 다른 값을 지니고 있어. 1대1 대응이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니은 조건에서 보시면 gx랑 fx랑 뺐을 때 1을 만족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얘가 다 다른 값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분 뺐을 때 1로 늘 고정된다는 거는 얘도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는 말 맞아? 그래서 결국은 g도 1대1 대응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 말 이해되세요? 얘가 다 다른 값을 지니고 있으면서 뺐을 때 1이 된다는 거는 결국 얘도 넣었을 때 다른 값을 넣으면 다른 값이 나온다는 거잖아, 맞지? 따라서 1대1 대응은 아니고 1대1 함수죠. 다른 값이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이 g라는 값은 결국은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치역이 z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g의 치역도 z다라고 하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지. 자, 이제 디귿을 보기 위해서 요 지저분한 걸 살짝 지우고
디귿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디귿은 지금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대. 이러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면 뭐 이 값을 두 개 더했을 때 6이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거 한번 적어볼게. 디귿이라는 값은 F3, G2, F1 순서대로 점점점 커지고 있고 F1은 우리가 얼마인지 알지? 5잖아, 맞지? 5였을 때 G2가 될 수 있는 후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F1이 5라고 하면 G2가 될 수 있는 건 누구 가능해? 5보다 일단 작아야 되니까 2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디 갈 수 있어? 3 아니면 4로 갈 수 있죠. 따라서 얘가 3 아니면 4다라는 생각을 하고 경우를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첫 번째, G2가 3일 수도 있고 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G2가 4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G2가 3인 경우는 니은 조건을 쓰는 거거든. 니은 조건을 써주면 F값도 구할 수 있는데 G2 빼기 F2가 얼마지? 늘 1을 만족한다 했잖아. 그러면 얘가 3이기 때문에 F2 값은 얼마야? 이것이므로 F2는 2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저 부등식에 의해서 F3보다는 G2가 더 크다고 했잖아. G2가 지금 3인데 그럼 F3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잖아, 맞지? 이거 3보다는 더 작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2밖에 안 돼. 그럼 F2도 2고 F3도 2인 거야. 이게 가능할까? 안 되지. 왜냐면 F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동시에 같은 값을 지목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모순이 되어서 1번 경우는 안 된다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갈게. 두 번째로 G2가 4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G2가 4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게 두 개 뺐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F2가 3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얘들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F1은 무조건 여기 F였으니까 F1은 5는 무조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해진 게 지금 G2가 4 있지? 이게 G였을 때 G2가 4인 것 같고 F2는 3인 것까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겠지. 이 부등식, 디귿에 있는 부등식 F3이랑 G2랑 비교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G가 4였잖아, 맞지? 그러면 4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F3이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3을 대입했을 때 2 아니면 3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2랑 3 중에 못 가는 게 있어. 그치, 3으로 못 가죠. 지금 F3이 3으로 가버리면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2로밖에 못 가는 거라. 그럼 결국은 F3은 2로밖에 못 가겠지. 맞지? 그렇게 되면 F3이 2로 간다면 정해졌지. 4는 어디로 가야 돼? 4는 4로밖에 못 가겠죠. 따라서 다 정해진 거야. F3이 2라는 거는 F4가 4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다 구했지. F4도 구했고 G2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디귿으로 가셔서 계산만 하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 일단 불가능하다 했고 두 번째 경우에서 답이 나왔는데 F4는 4였고 G2는 4였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 8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20번만 해도 정리하면 거의 노트 한 페이지를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 천천히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이 내용들 쭉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말로도 설명해 보시고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 시간은 수능이죠. 수능이니까 푹 쉬시고 금요일 날 우리 등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